치매는 고독사랑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어떤 때는 고독사보다도 더 잔인해요. 왜냐고요? 혼자 쓸쓸히 죽는 건 외로운 고통으로 끝나지만 치매는 살아있으면서도 하루하루 가족을 갉아먹고 자식을 죄인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죽음을 앞당겨 놓으니까요. 저는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처음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자꾸 뭔가를 잊고 나중에는 자기를 의심하는 말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중 치매가 걸렸을 때는 아픈 티를 냈는데도 그게 치매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넘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죄였어요. 결국 엄마는 신장이 망가져서 돌아가셨는데 돌이켜보면 치매가 우리 엄마를 점점 죽음 쪽으로 떠밀고 있었던 거예요. 치매는 그냥 병이 아니에요. 속삭속삭 부모 자식 관계를 깨부수고 가족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괴물 같아요. 뭐가 제일 잔인한 줄 아세요? 치매에 걸리면 자식이 부모를 방관하게 돼요. 왜냐면 그 반복되는 말, 그 말도 안 되는 행동, 그 끝없는 불신, 그 괴상한 집착. 처음엔 받아주다가도 나중에는 짜증이 쌓이고 결국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고 외면해버려요. 근데 그 순간이 바로 부모가 혼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치매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찢고 자식을 죄책감이라는 족쇄로 평생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족쇄를 차고 있어요. 그 죄를 어떻게 갚겠어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무릎 꿇고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하루하루 후회의 비수가 목구멍을 긁는데 그것도 다 부질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건 단 하나예요. 치매는 예방 못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매 오면 그냥 요양원 가면 되지. 약 먹으면 늦출 수 있다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뭐.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치매는 오는 순간 이미 당신 인생은 낙인 찍힌 거예요. 약, 소용없어요. 요양원, 그건 그냥 천천히 무너져 죽는 길이에요. 치매에 답이 있다면 단 하나 아예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치매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할게요. 이건 무슨 책이나 연구에서 주워들은 게 아니라 수없이 찾아보고 부딪히고 몸부림친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안 믿어도 돼요. 하지만 저는 제 엄마처럼 되지 않으려고 오늘도 목숨 걸고 실천해요. 첫 번째, 뇌는 근육처럼 써야 살아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텔레비전에 늘어진 사람들, 그거 치매 예약이에요. 뇌가 심심하면 죽어요. 무조건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외국어든 악기든 그림이든 상관없어요. 뇌가 낯선 걸 만나서 버벅거릴 때 바로 그 순간이 치매를 막는 순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70 넘은 나이에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한심했어요. 손가락이 안 움직이고 악보는 외계어 같고. 근데 그때마다 뇌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새로운 걸 배우려고 애쓰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치매와 싸우는 시간이었던 거죠. 두 번째, 몸을 움직여야 돼요. 치매가 뇌만의 병 같죠? 아니에요. 피가 안 돌면 뇌도 굳어요. 근육이 빠지면 뇌도 같이 죽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뛰든 걷든 땀을 흘려야 해요. 숨이 차야 돼요. 그게 뇌를 살려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어요. 처음엔 5분도 못 걸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근데 지금은 1시간씩 걸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 몸이 건강해질수록 머리도 맑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몸과 뇌는 연결되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치매는 혼자 있는 사람한테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고독사랑 다를 게 없다고 한 거예요. 집에서 입 다물고 혼자 있으면 뇌가 말라버려요. 매일 누군가와 말해야 돼요. 시끄럽게 싸우는 것도 약이에요. 거기서 감정이 오가고 뇌가 흔들려요. 사람 없이 사는 노년은 이미 치매랑 악수한 겁니다. 저는 동네 노인정에서 화투도 치고 바둑도 둬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 뭔가 시끄럽고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싸움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런 감정에 오르락내리락이 뇌를 깨워요. 혼자 집에서 조용히 책만 읽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네 번째,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단 거, 기름진 거, 인스턴트로만 살다 보면 뇌에 독이 쌓여요. 뇌는 기름진 걸 좋아하는 것 같아도 결국 지쳐요. 물 많이 마시고 채소 챙기고 견과류도 먹고 가장 중요한 건 술 줄이고 담배 끊는 거예요. 남들은 백날 말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뇌가 진짜 싫어하는 게 술, 담배예요. 저도 젊을 때 술 좋아했어요. 회사 다닐 때 거의 매일 마셨죠. 근데 엄마 치매 보고 나서는 딱 끊었어요. 술 한 잔이 뇌세포 몇 개씩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귀와 치아 관리예요. 이거 듣고 깜짝 놀라실 건데 귀가 안 들리고 치아가 나쁘면 치매 위험이 몇 배로 뛰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귀가 안 들리면 사람들과 대화가 힘들어져요. 처음엔 뭐라고 하면서 되묻지만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여요. 상대방도 답답해하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과 멀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뇌에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더 무서운 건 난청이 있으면 뇌가 소리를 듣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러면 다른 기능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귀가 안 들리는 노인분들 보세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요. 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깨끗이 하고 너무 큰 소리는 피하고 이어폰도 크게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도 받아요. 보청기 끼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안 들리는데 참고 있는 게 훨씬 위험해요. 치아는 또 어떨까요? 이빨이 없으면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요. 딱딱한 것도 못 먹고 부드러운 것만 먹게 되죠. 그런데 씹는 행동이 뇌를 자극한다는 거 아세요? 턱을 움직이고 이빨로 음식을 부수는 그 과정에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좋아져요. 이빨이 없어서 잇몸으로만 음식을 으깨 먹는 사람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 근육도 처지고 말하는 것도 불분명해져요. 그리고 영양 섭취도 제대로 못해요. 고기 같은 단백질은 아예 포기하게 되고 채소도 잘 안 먹게 되죠. 그러면 뇌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해져요. 더 무서운 건 잇몸병이에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요.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파괴해요.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잇몸병이 심한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 이 닦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하고 치간 칫솔로 사이사이도 깨끗하게 해요. 6개월마다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받고요. 임플란트든 틀니든 이빨이 없으면 반드시 해 넣으세요. 그게 치매 예방이에요.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비싸다고 미루시는데 나중에 치매 걸려서 쓰는 돈 생각해 보세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이빨에 투자하는 게 나중에 치매 치료비 아끼는 길이에요.
그리고 귀와 이빨 문제는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어요. 잘 안 들리고 제대로 씹지 못하면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도 꺼려져요. 혼자 먹게 되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앞서 말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치매라는 게 뇌만 썩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후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게 살면 뇌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려요. 저처럼 매일 죄책감에 울면 뇌는 더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웃으려고 애써요. 엄마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꾸며서라도 웃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려 애써야 치매가 틈을 못 파고듭니다. 스트레스가 뇌세포를 죽인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화나고 속상해도 빨리빨리 털어내야 해요. 저는 엄마 생각이 날 때마다 운동을 해요. 슬프고 후회스러운 마음을 몸을 움직여서 털어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웃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다녀요. 코미디 프로그램도 보고 재미있는 책도 읽고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걸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절에 가서 스님 법문도 들어요. 종교가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없으시면 그냥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화를 자주 내는 것도 독이에요. 혈압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고 그게 다 뇌를 공격해요. 젊을 때는 화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 들수록 그 데미지가 누적돼요.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한 박자 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낼 만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넘길 일인지요. 여섯 번째,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가 청소를 못 해요. 낮에 쌓인 독소들을 밤에 잠잘 때 뇌가 씻어내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그 독소들이 계속 쌓여요. 그게 바로 치매를 부르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온다고들 하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해요. 낮에 운동하고 저녁엔 카페인 피하고 스마트폰도 일찍 끄고요.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온도도 적당히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잠자리에 누워서 책 읽지 마시고 잠자는 곳은 오직 자는 용도로만 써야 해요. 일곱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게 있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이런 병들이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나빠지면서 뇌세포가 죽어요.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검사 받아요.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체크하고 이상하면 바로 치료받아요. 약 먹는 걸 귀찮아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약 안 먹어서 혈관 망가지면 뇌도 같이 망가져요. 특히 당뇨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혈당이 높으면 뇌혈관이 딱딱해져요. 뇌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못 가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몇 배나 높아요.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줄이셔야 해요. 여덟 번째, 독서와 글쓰기예요. 책을 읽는다는 건 뇌가 일하는 거예요. 글자를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내용을 기억하고 상상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저는 하루에 1시간은 꼭 책을 읽어요. 어려운 책일 필요 없어요. 소설이든 에세이든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훑어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야 해요. 글쓰기도 좋아요. 일기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있었던 일을 기억해서 글로 써보세요.
그 과정에서 기억을 되짚고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게 돼요. 이 모든 게 뇌 운동이에요. 요즘은 손으로 글 쓰는 일이 줄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니까요. 근데 손으로 글을 쓰는 것과 키보드로 치는 건 뇌에 주는 자극이 달라요. 가끔은 펜을 들고 종이에 써보세요. 손과 뇌가 연결되어 있어서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면 뇌도 활성화돼요. 9번째, 취미 활동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손을 쓰는 취미가 좋아요. 그림 그리기, 뜨개질, 도예, 목공예, 뭐든 좋아요. 손끝의 세밀한 움직임이 뇌를 자극해요. 음악도 정말 좋아요. 악기를 배우는 건 뇌 전체를 써야 하는 일이에요. 악보 보고 리듬 맞추고 손가락 움직이고 소리 듣고 이 복잡한 과정이 뇌를 젊게 만들어요. 저는 70살에 피아노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간단한 곡 정도는 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의 성취감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뇌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원해도 좋아요. 식물 키우는 건 생명을 돌보는 일이에요. 물 주는 시기, 햇빛, 온도, 이런 걸 생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뇌가 일해요.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요. 10번째, 여행이에요. 새로운 곳에 가면 뇌가 완전히 깨어나요. 낯선 길을 찾아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이 모든 게 뇌에 강한 자극을 줘요. 꼭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동네라도 평소에 안 가본 길로 걸어보세요.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일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어디든 나가봐요. 혼자서도 가고 친구들과도 가고요.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건 집에만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활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바로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진짜 뇌의 적이에요. 만성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를 위축시켜요. 저도 엄마 돌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거든요.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때 저도 우울증에 걸릴 뻔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제 뇌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몸을 보호하지만 계속 나오면 독이 돼요. 특히 뇌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풀어야 해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움직여요. 집 안에서라도 청소를 하든 밖으로 나가서 걷든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해돼요. 그리고 운동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음악 듣는 것도 좋아요. 클래식이든 트로트든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저는 요즘 젊은 가수들 노래도 들어봐요. 처음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웃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웃으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것들이요. 이런 호르몬들이 뇌를 보호해줘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목적 의식이 있으면 뇌가 활성화돼요. 손자 결혼식까지 보겠다. 새로운 취미 하나 마스터하겠다. 뭐든 좋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과 희망이 뇌를 젊게 만들어요. 저는 지금 85세까지 살면서
피아노 발표회에 나가는 게 목표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매일 연습하게 되고 새로운 곡도 배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뇌가 계속 일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정말 중요해요. 매일 잠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 맛있는 밥을 먹었다는 것,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 이런 감사의 마음이 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바로 호르몬 관리예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특히 여성은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지고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어요. 이런 호르몬 변화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지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호르몬 수치가 많이 낮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호르몬 치료를 권해주셨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호르몬 치료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은 안전한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어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도 호르몬 균형을 맞출 수 있고요. 콩이나 석류 같은 음식도 도움이 되고 적당한 운동도 호르몬 생산에 좋아요. 그리고 햇빛 쬐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뇌 건강에 필수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우울증 위험도 높아져요. 하루에 15분이라도 햇빛을 쬐세요. 저는 매일 오전에 베란다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차를 마셔요. 그러면서 명상도 하고 오늘 할 일도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햇빛만 받아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독서할 때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시각, 청각, 언어 영역이 모두 활성화돼요.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쓰는 거죠. 저는 신문을 읽을 때도 중요한 부분은 소리내서 읽어요. 처음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효과가 정말 좋아요. 기억도 더 잘 되고 이해도도 높아져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정말 추천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언어 배우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할 때 뇌가 가장 활발하게 일해요. 저는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기초 영어 강의 듣고 단어 카드도 만들어서 외우고 70살 넘어서 하는 영어 공부가 쉽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이 제 뇌를 깨우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게임도 좋은 뇌 운동이에요. 요즘 스마트폰 게임 중에 두뇌 게임들 많잖아요. 숫자 퍼즐, 단어 맞추기, 기억력 게임, 이런 것들 해보세요. 재미있게 놀면서 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게임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점수가 올라갈 때마다 성취감도 느끼고 친구들과 경쟁도 하고 이런 것도 다 뇌에 좋은 자극이에요. 그리고 요리하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이에요. 메뉴 정하고 재료 준비하고 순서 생각하고 맛 조절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함께 일해요. 특히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레시피 찾아보고 따라해보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과정 자체가 뇌 운동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 이런 규칙성이 뇌에 안정감을 줘요.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해요. 저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산책하고 7시에 아침 먹고 이런 식으로 하루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처음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뭘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규칙적인 생활 안에서도 변화를 줘야 해요. 매일 똑같으면 뇌가 지루해해요. 산책하는 길을 바꾸거나 새로운 메뉴를 해보거나 이런 작은 변화가 뇌를 깨워줘요. 그리고 사회봉사도 정말 좋아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이 모든 게 뇌에 좋은 자극이 돼요.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해요. 처음엔 떨렸는데 지금은 정말 재미있어요. 아이들 반응 보면서 다양한 목소리로 읽어주고 질문도 받고 이런 활동이 제 뇌를 젊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치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미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뇌는 정말 신기한 기관이에요. 90살까지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극을 주면 뇌는 반드시 반응해요. 제가 엄마를 떠나보내고 가장 후회하는 건 왜 미리 알고 실천하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치매 진단받기 전에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적어도 진행을 늦출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가 너무 커서 지금이라도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매는 정말 잔인한 병이에요.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더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걸 지켜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간병하는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 이 모든 게 가족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서 치매를 피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돈 많이 드는 것도 없어요. 그냥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뇌를 쓰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제대로 먹고 귀와 이빨 관리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충분히 자고 정기검진 받고 새로운 걸 배우고 목표를 가지고 살고 이게 전부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해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 개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운동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취미 배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10분만 걸어보세요. 친구한테 전화해보세요. 새로운 걸 하나 찾아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10년 후 당신의 뇌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체크하고 함께 새로운 걸 배우고 이런 동반자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운동 못하는 날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날도 있고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 빼먹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우울할 때도 있고, 운동 싫을 때도 있고, 피아노 연습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 생각을 해요. 엄마처럼 되지 않으려면, 가족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 않으려면, 지금 이 힘든 걸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나요. 일어나서 운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치매를 막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답이에요. 치매는 나한테는 안 오겠지라는 방심한 사람을 노립니다. 제가 장담해요. 당신이 뇌를 쓰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붙잡고
제대로 먹고 귀와 이빨 관리하고 끝까지 웃으며 살아간다면 치매는 비켜갑니다. 단순히 늦추는 게 아니라 아예 피해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걸 오늘부터 할 거냐, 아니면 치매 진단 받고야 깨달을 거냐,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야 후회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동안 서서히 뇌가 망가지다가 어느 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건강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나이 든다고 치매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90살, 100살까지 정신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살았던 거예요. 치매는 죽음보다 잔인합니다. 치매는 가족까지 없앱니다. 근데 한 가지 위안은 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살아내는 방법에 따라 치매는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치매를 피하는 길,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있기보다 일어나서 뇌를, 몸을, 사람을 깨우는 순간이 바로 당신 인생을 살리는 순간입니다. 엄마를 잃고 알게 된 단 하나의 진실, 저는 오늘 당신한테 넘겼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계속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볼 건가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당신의 뇌와 몸과 마음을 깨울 건가요?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지, 후회할지는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어요. 치매라는 괴물에게 당신의 소중한 기억과 가족을 내주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이 당신의 뇌를 구하는 첫날이 되세요.